밑바탕부터 배워왔던 것들이 중앙 정치에서 꽃을 피워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은 기도서가 유일하다. ROTC 출신으로 육군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대기업 쌍용 양회 근무를 시작해서 한 10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사업도 좀 해가지고 전과요? 없는데요. 있어야 되나요? 시의원은 2006년부터 시의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도의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는 단계 기초부터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의무교육처럼 이런 단계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내세울 만한 경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순천역이 저는 저렇게 있는 게 순천은 완전히 지금 나눠놓고 있거든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지금 여기 역세권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어떤 걸로? 건강검진센터. 두 번째는 미용과 성형을 할 수 있는 센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텔. 역전시장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순천에 와서 들릴 수 있는 시장. 이렇게 연계시키고요. 순천역에서 평화역까지 지중화를 이룬다면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연양 2지구와 금당지구 이게 일체화가 되면서 교통 문제라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 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하고 국토법을 개정해서 근간을 만든 다음에 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 공약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개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땅 한 평하고 서울에 있는 땅 한 평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순천은 취락 지역이다 보니까 200평이 있어야만이 40평짜리 건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평만 있어도 40평의 건평을 지을 수가 있어요. 갈수록 토지의 가치가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부의 단계도 달라진다. 그래서 70년도, 80년도에 개발도상국 때에 만들어진 이 악법을 분명히 개정해야만 우리 순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금 가지고도 주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순천시의 근본적인 과제는 뭐냐면 순천의 기본적인 발전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뭐 재생을 한다고 하는데 재생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순천 시민들도 모릅니다. 앞으로 순천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커나갈 것이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 순천의 근본을 알려주고 팩트를 알려주고 순천의 비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가장 중요하다. 순천 시민들의 의견을 빠른 시간에 모아서 순천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순천시가 어떻게 가야만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순천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하나, 둘, 셋. 글쎄요. 뭐 두 분 다 한국의 역사를 어쨌든 간에 또 만들었던 분들인데 아쉽게도 두 분의 그 장점을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예. 여보세요? 아들, 네. 아빠가 오늘 그 CBS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유명한 사람한테 네. 아빠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달라는데, 너가 그 잘 아는 그
랩으로 좀 해봐봐. 랩으로? 어. 너가 학교를 대표하는 래퍼잖아. 그건 맞지. 어. Hello father, 시간이 참 많이 지났어. 나이 먹은 만큼 그때와 사뭇 다른 내 감정. 지금 돌아보면 그저 일련의 사건들의 과정, 시간의 흐름 앞에 맞서 살아간다는 것 생각보다 꽤 많이 피곤해. 당신과 떨어져 있던 내 날에 원망도 많이 했어. 직접 얼굴을 보고 할 수 없던 말들을 이번에 남아까 사이 담아 뱉어. 좋은 일만 가득하게 우리가 쪼개 앞길에 And forget about those pain. 박수가 나온 건 자랑 같은데 아빠는 오래 떨어져 있어서 서운했단 말밖에 안 들린 것 같다. 미안하고 아빠는 앞으로도 아빠가 하는 일이 있어서 항상 같이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같이 있으려고 노력할게. 뭔가 나도 혼자 떨어져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해가 가면서 가끔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 알았어. 그래 고마워. 잘 지내고. 네, 사랑해 아빠. 고마워. 네. 저희가 3가지 주제를 준비했어요. 아, 네. 후보님이 직접 뽑으셔서 그 상황에 맞는 걸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뽑는 것도 운이 따라 그렇죠. 선거에 영향이 있겠죠? 예. 예. 아, 시나리오 3번입니다. 네, 시나리오 3번이요. 2020년 7월 15일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미국에서 대규모 전투 병력이 포함된 파병을 요구했다. 정부도 파병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했다. 후보님께서는 파병에 동의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저는 동의합니다. 이유는요? 이 동맹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과의 또 우리 6.25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미 동맹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 예, 일단은 파병을 하되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선택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란과의 상황도 있잖아요. 이란과의 상황도 있죠. 근데 물속에 비치는 게 더 커 보여가지고 그걸 잡기 위해서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지금 우리나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자국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만한 우방이 없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이란보다는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 청년들이 전투 병력이면은 그 사망할 수도 있고 전투 과정에서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숨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이 나면은 소방관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결국은 재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 소신이 있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방의 의무라면은 어쩔 수 없이 북의 어떤 핵이라든가 이런 재래식 무기의 위협보다는 좀 더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 설득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사부 노열된 중도 정당들의 합종 연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도 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요. 후보님은 제3의 중도 정당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는 시대가 바뀜으로써 정치 세력도 변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력의 대결이 아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그분들의 의무와 권리가 평행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런 상태에서는 제3당이 나와야만 해결이 된다. 피고와 원고가 피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재판관을 집어넣어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는 제3당, 아니 3당, 4당, 5당, 6당이 꾸준히 나와야만 정치인들이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꼭 3당뿐만 아니고 여러 당이 필요하다. 그 여러 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서 국회에 입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시 중앙 정치의
몸을 담겠다 하는 의지를 갖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학교도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의무 교육은 뭐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남한테 해를 안 주고 민주적인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가게끔 가르쳐 주는 게 의무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그러한 의무 교육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무 교육을 다 겪었습니다. 이제는 기본 교육을 갖춘 정치인이 이제는 순천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밑바탕부터 배워왔던 것들이 중앙 정치에서 꽃을 피워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지금 우리 순천에 등록되어 있는 후보 중에 기도소가 유일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선택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